자, 최일마의 뒤집기로 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침 개장 전에 나왔던 소식,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저희 오프닝 때 이제 승자 독식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가 상식처럼 돼 있지만 지금 AI나 반도체나 이런 쪽은 결국엔 승자가 다 먹는 시장 구도, 약간 생태계가 좀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쿠팡 사태도 어떻게 보면 인질극 아니겠어요? 치졸한 인질극? 너 대안이 없잖아. 소상공인들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그렇고, 물론 다른 배달 앱이 있지만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대안이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 같아요. 중국에 우리 칩 줘야 돼.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게끔 계속 공급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허용을 한 것 같아요. 자, 좀 하나씩 풀어볼까요? 김정일 사부터. 네, 일단 중국과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맹 국가에는 생각보다 꽤 강한 압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강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분할해서 우리 구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인정,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전략이. 네, 타코 트레이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강하게 밀었다가 너무 저쪽에 세게 나오면은 얘가 왜 이러지? 이런 거?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중국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물론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지만 네. 미국이 그만큼 타격을 받으면 그 타격을 복원하는 과정이 지금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리적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어느 정도 덩치 커진 중국과는 그냥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사이좋게 지내자 정도의 뉘앙스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칩 수출은 일부 허용해주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분을 돈을 계속 확보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관세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형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받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중국은 과연 미친 듯이 살 거냐라는 것. 그러니까 수량을 얼마나 살 거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독립을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서비스나 IT 솔루션 쪽에서는 대안을 찾은 것 같고, 과연 칩을 이제 만들 수 있느냐 정도가 문제일 텐데, 그런 부분도 7나노급에서는 어느 정도 쿼드 패터닝으로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수율은 엄청나게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그 아래로는 지금 DUV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DUV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독립은 어떻게 될 거냐의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지금 알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큰 호재라고 보기도 어렵고 악재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 그러면 우리 빅2는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가든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는 전략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제 그 특허를 다 피해가가지고 중국이 이제 기술이 유출이 되고 카피가 나오고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아예 차단을 정책을 했는데, 차단해보니 차단이 안 되더라. 결국엔 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오히려 자체 칩을 만들고 자체 AI를 만들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차라리 그냥 열어서 이런 정책을 조금 유하게 가져가자. 대립해서 얻는 실익은 없다더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일 의사의 말처럼 어제도 저희가 이제 비유를 좀 그렇게 했는데, 놈 쫓기는 놈, 쫓아가는 놈, 그걸 지켜보면서 웃는 놈. 네, 우리는 웃는 자가 돼야 되겠죠. 김동근 대표는 어떠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은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이번에 미국의 의도는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의 기술 자유를 막는다라는 부분,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서 계속 이제 묶어두려는 이러한 어떤 그 고도의 계산이 있는 거죠. 이건 아마 젠스랑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때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제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게
그 뭐랄까 이제 부합하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안 풀다 보니까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우회라든가 이런 쪽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중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어센드 칩 쪽으로 전환이 좀 나타났어요. 사실 어센드라는 칩 자체는 뭐 성능적인 면에서는 뭐 한 지금 블랙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제 이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술적인 한계, 이게 SMIC에서 이게 만드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저히 블랙웰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울며 겨자 먹기 또는 이제 꽝 대신 닭이라고 결국 중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의 칩을 썼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칩을 풀기 시작하면은 화웨이가 좀 타격을 받겠죠. 네. 사실 아시겠지만 화웨이는 이 칩도 칩이지만은 전 세계 최고의 통신 장비 업체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상이 글로벌리 굉장히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웨이한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뭐 아주 집중적인 타격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제 화웨이를 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실을 만들어준다. 이런 쪽이 되겠고요. 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25%의 어떤 재무부에 이제 돈을 납부해라 이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나타나면서 미국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업체들이 네. 수출 금액의 25% 네, 그렇죠. 중국에 수출하는 네. 금액에 그러니까 삥 뜯어가는 거. 삥 뜯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뭐 중국 뭐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 나오면서 이것이 상당히 좀 약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중국 시장에서 잠재적인 어떤 수치입니다만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전체 매출이 한 20% 이상의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칩을 많이 팔았을 때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지금 일단 시진핑 주석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뭐 중국이 이거를 제가 보기엔 받아들일 거는 같은데 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시장을 다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대는 조금 우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상당히 저는 뭐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어차피 지금 누가 사든 간에 더군다나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호퍼 H20에는 결국은 이제 또 HBM3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저는 네. 두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제가 알기로는 추가시킬 물량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미 캐파가 풀캐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의 어떤 생산 능력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 H200에 대한 중국 수출 허용, 미국의 진짜 의도는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중국의 저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대요. 안 들어오면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즈가 없다고 또 난리 나고 내년 중간선 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H200 줄 테니 중국의 저가 인형들하고 완구 제품들 좀 달라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는 거 뭐 저게 이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보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게 얘기하면 졌다. 그죠? 좋게 얘기하면은 화해 제스처. 그거는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뭐 투자주의도 걸렸고 또 어제 또 주가가 갑자기 솟구치는 이유가 뭐 ADR 미국 주식예탁 증서 이것도 뭐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실성이 있죠. 있는데 과연 이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확정 공시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정말로 뭐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어저께 시장 반응이나 기관 외국인들의 베팅 강도를 보면
이게 정말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타난 수급의 흐름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주가의 강도와 수급의 강도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고 과거 사례로 놓고 봤을 때 뭐 차익 거래 기회도 발생하고 롱숏 기회도 발생하고 다양한 수급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ADR을 넣는 순간 미국의 여러 가지 규제도 같이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SK그룹이 미국의 SEC의 규제를 받을 때 과연 정말 이 규제를 다 받아 안을 정도로 깔끔한 그런 상황인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확률은 한 52%, 53% 정도 아닌가? 이 정도 보고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 엄청난 호재다. 미국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과거 사례로 비춰보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ADR 발행도 ADR 발행인데 액면 분할 얘기도 지금 액면 분할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뭐 금산분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사실은 금산분리는 아침부터 나왔지만은 굳이 SK하이닉스가 이게 금산분리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SK하이닉스 이번에 이제 뭐 그 대규모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너무 많아요. 6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방한했을 때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그 자리에서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중론입니다. 서뱅은 엔비디아 판 돈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는 최근에 물론 자기네 본업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AI 쪽의 투자로 인해서 재미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분명히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좀 구미에 당길 수 있죠. 지금 HBM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고 어쨌든 간에 자금이 필요하고 니즈가 맞는 거죠. 소프트뱅크의 니즈와 SK그룹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 해서 이제 ADR 발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어제 그 주가의 급등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결국 오른 것이 아니냐. 금산분리 만약에 좀 완화가 되고 이러면은 사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제는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이제 지나치게 급하게 올랐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재료에 반응을 해서 주가도 많이 빠졌네 해서 이제 또 들어오는 매수에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지금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최근 흐름을 보면은 철저하게 좀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히려 어제 이제 거의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SK하이닉스는 주가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 박스권에서 탈피를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중앙은행의 뭐 금리 결정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고 연말을 맞아서 어찌 됐건 뭐 여론들이 이러면은 그거를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건 레코드 하이. 그렇죠. 사상 최고가. 코스피 4,220인가요? 이번 주에 한번 넘겨보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종의 그런 묵직한 힘들이 좀 느껴져서 수급의 힘이겠지만 그게 뭐 지금 논란이 있지만 결국엔 또 모르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자, 지수가 오늘은 조금 뭐 이게 조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코스닥은 또 올라가고 있고 자, 결론. 김종희 의원 뒤집기 한마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빅2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바꿀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 뭐 물론 둘 중에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는지는 뭐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뭐 이 두 종목이 조정받는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강력홀딩 의견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핵심은 자꾸 이제 뭐 주가 100만 원, 뭐 20만 원 얘기하지만 그 100만 원, 20만 원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걸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익이 변하는지 정도만 따져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익이 변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이번 그 H200의 이제 그 수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어떤 그 의도들이 앞에서도 이제 다 언급이 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술 자립에 대한 경계죠. 지금 이제 중국이 특히 이런 뭐 AI라든가 이런 쪽의 테크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이 이제 미국을 능가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늦추려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미국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움직임의 결국은 발로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지수 얘기는 먼저 들어봤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조선주. 마스카 프로젝트는 한때 그냥 지나간 유행일까요? 뭐 어떻게 진행형이 어떨까요? 근데 이제 마스가가 원래 우리가 생각은 다 미국 가서 만들고 미국에서 무언가 하나오션이 한 것처럼 조선소를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그냥 국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다 얘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미국에 이제 진출한 하나오션은 또 미국에서도 해야 되겠으나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MRO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블럭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군함체로 가져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뭐 그런 형태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마스카는 마스카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자금 소요를 국내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마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효과는 숫자로 얼마만큼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검증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시장의 메인 이슈일 때 중심 종목은 누가 뭐래도 하나오션이었는데 최근에는 하나오션이 더 이상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2달 넘게 빅3 모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양상이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이제 각자의 모멘텀은 조금 분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예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처럼 공격적으로 미국의 조선사까지 인수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속 눈치 보면서 기다렸던 HD현대그룹에도 기회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미쳤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제 5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LNG와 가장 이제 맞닿아 있는 종목이 또 삼성중공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조선업에 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훈 대표도 조선업에 대해서. 사실 뭐 앞에서 회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조선업종의 반등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사실 그런 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2달 넘게 이제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방산주가 만든 것과 오늘 조선주의 반등은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주라든가 또는 이제 선조정을 거친 업종들의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반등을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다 덧붙이자면은 HD현대중공업하고 미포의 어떤 이제 합병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지금 더군다나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이 저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규 조선소 설립에 이제 HD현대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신설된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HD현대중공업하고 미포가 처음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합병 계획을 발표했을 때 싱가포르 법인을 세운다라는 부분에 사실 주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법인이 미국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야트 투자를 전담하는 법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상징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번에 이제 인도에 대한 어떤 투자도 싱가포르 법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결국 HD 현대중공업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이런 마스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네. 또 미국 이외의 그 국가들의 어떤 우리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이게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게 싱가포르 법인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법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싱가포르 법인의 어떤 첫 작품이 이번에 이제 인도 그 어떻게 보면 신규조선소의 설립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는 이 HD현대중공업의 이제 그 합병과 이제 그
같이 해서 눈에 띄게 우리가 이제 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싱가포르 법인의 활동, 향후에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뭘 할 것인지 최근에 보면 뭐 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지금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법인의 이제 설립으로 인해서 이런 성과들의 확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또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렇죠.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도크가 꽉 차 있다는 거죠. 도크가. 네, 도크도 꽉 차 있고 일감도 이제 몇 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가격 때문인 거죠. 네. 그러면 저가 물량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뭐 지금 뭐 서로 무슨 세금을 받니 뭐니 하면서 뭐 중국 국적배 안 받겠다, 중국 해운사 안 받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이게 싹 가라앉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또 수면 위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을 싹 받아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럼 그 가격 차이를 메꾸고 새 도크를 확보하는 게 HT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그러면 미포조선에 있는 도크는 미국 군함 만들기에 딱 좋은 도크. 그다음에 기존의 울산은 돈 되는 것만 만들기 딱 좋은 도크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가 수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레벨의 배들을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새로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도에 투자해서 인건비도 낮추고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서 공장을 돌리는 조선소를 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도에서 제조업하려면 뭐 남부 쪽밖에 없는데 뭐 타밀나두 주에서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인도의 뭐 정유 산업 뭐 확대와 더불어서 뭐 크게 보면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과 더불어서 사실 해운 운임 지수 요즘 BDI가 계속 오르거든요. 네. 뭐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거기에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카파, 구리값도 오르고 철광석 가격이 오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김종인 이사의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 커머더티 원자재가 다 올라요. 사실 돈 빼놓고는 다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 지수도 오르고 그럼 우리 해운사들 내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미리 드려야겠어요. 네, 해운사 또 근데 움직이겠죠? 사실 최근에 보면 이게 차별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벌크선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것이 뭐 STX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의 어떤 강세가 좀 나타났던 부분들. 오히려 지금 보면은 HM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완전히 그 해운주 내에서의 어떤 차별화 양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컨테이너는 가만히 있고 지금 보면 벌크선 중심의 어떤 이런 그 구조를 가진 해운사들의 그 주가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원재료 딴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강세가 이러한 흐름들을 좀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면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그 뭔가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자산을 뭐 주식이 됐던 뭐 금이 됐던 뭐 채권이 됐던 하고해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같이 오르는 부분들이 그런 심리들의 확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내년에 어떤 원자재 전망을 보면은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어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조금 이 해운 쪽에서도 뭐 이런 그 벌크선의 어떤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 경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기에는 지금은 조금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좀 약간 그 해운주 내에서의 차별화 양상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효 이사는 HD 현대중공업을 딱 또 짚어주셨고요. 이동근 대표는 역시 해운업. 요거 내일 아침 한번 더 다루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취마의 뒤집기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